자, 오늘 주의해야 될 수동태 패턴 수를 이어서 가봅시다. 첫 번째 문장 바로 시작할게요. 자, people 주어잖아요. 쌤이 지금 색칠해놓은 문장 수거가 있는데 be likely to 별표 쳐주세요. 자, 얘는 뜻을 세 가지로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뭐뭐 하기 쉽다. 뭐뭐 하기 쉽다. 두 번째,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자, 뭐뭐 하기 쉽다.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적었나요? 뭐뭐 하기 쉽다. 첫 번째. 두 번째,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쌤이 그냥 통째로 동사라고 좀 표시할게요. 원래는 are가 동사지만 likely 형용사, 부사, 보어입니다. 통째로 수고처럼 볼게요. 그래서 people are likely to be to 다음에 동사 원형까지 나오는 거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be likely to 동사 원형까지 기억해 주시면 돼요. be likely to 동사 원형. 자, 사람들이 are likely to be more honest까지 먼저 보시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보다 정직해지는 경향이 있다예요. 그죠? 어떨 때 접속사 when, 어떨 때 they, 누구죠? 사람들. 사람들이 동사 다음에 나오는 that은 접속사 that, 쌤이 얘기했죠? 그래서 뭐뭐라고 느끼다 해석은 이렇게. 접속사 that이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할까? 동사 뒤에 오는 혹은 준동사 뒤에 오는 that. 기억하죠? 동사나 준동사 뒤에 나오는 that은 무슨 that일 확률이 높다? 접속사 that일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했고요. 접속사 that은 뒤에 무슨 문장이 올 거기 때문에 완전한 문장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온 명사절이 되겠죠. 그래서 해석을 뭐뭐라고 느낀다라는 거죠. 뭐뭐라고 느낀다. 대담에 나오는 주어를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they죠. 또 한번 people일 거예요. are being observed 나왔는데 지금 모양을 쭉 보시면 좀 길어졌죠, 동사가.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동사의 모양이 지금 being, pp의 모양으로 생겼죠. 자, 우리가 이걸 이름을 뭐라고 하나요? 이걸 뭐라고 부르죠? 진행형이긴 한데 진행형의 수동이라고 불렀죠. 진행형의 수동이 지금 문제로 나왔는데 왜 그랬을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단어가 이 마지막 끝에 있는 B형이라고 했죠. 기억하세요? 이 B형에 나온 자리가 몇 형식 동사일 때 3형식, 4형식, 5형식, 다시 얘기하면 타동사. 그죠? 타동사가 나왔을 때 뒤에 목적어가 없을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뒤에 목적어가 없을 때 쓰는 게 수동인데 그 동사가 몇 형식일 때예요? 3, 4, 5형식일 때예요. 진행형인데 쌤이 수동으로 썼다라는 건 반대 개념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반대 개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주어를 쓰고 나서 비동사 플러스 뭐가 나왔을 때 현재 분사 ing. 자, 이렇게 되면 동사가 누구죠? 비동사 플러스 현재 분사 ing가 같이 동사가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우리가 이걸 뭐라고 배웠니? 진행형이라고 배웠죠? 진행형이라고 배웠지만 다시 정리해보면 능동 개념입니다. 이렇게 생긴 건. 얘는 뒤에 뭐가 있겠어요? 목적어가 있겠죠. 단, 이 ing 나왔을 때 단어가 얘가 몇 형식일 때 한 번 더 3, 4, 5형식 동사였을 때 하는 얘기예요. 만약 우리가 ing가 됐건 pp형이 됐건 이 자리에 나온 단어가 자동사라면 뭐가 안 되겠니? 자동사는 수동이 안 되겠죠. 그죠? 그럼 다시 한번 보니까 pp형에 걸린 단어가 observe죠. 그죠? 그럼 observe라는 단어를 우리가 따로 한번 정리를 해야겠네. observe라는 단어를 정리해 보시면 얘는 타동사고요. 반드시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동사 중에 하나예요. observe가. 근데 이 observe는요, 뜻이 무려 3가지나 있어요. 그래서 3가지를 다 불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따로따로 정리를 하세요. 자, observe의 첫 번째 뜻은 뭐뭐를 관찰하다의 뜻이 있어요. 뭐뭐를 관찰하다. 알고 있는 뜻이겠죠? 뭐뭐를 관찰하다. 자, 두 번째는 뭐뭐를 지키다, 준수하다. 법이나 규칙 따위를 지키다, 준수하다 뜻이 있어요. 뭐뭐를 지키다, 준수하다. 자, 세 번째 뜻은
뭐뭐라고 말하다. 뭐뭐라고 말하다. 에서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고3에서는 말하다의 뜻이 등장해요. 이 observe가. 예를 들면 many scientists observe that 하면 많은 과학자들이 관찰했다도 해석이 될 수 있겠지만 많은 과학자들이 뭐뭐라고 말한다. 이렇게도 가능해요. 그래서 observe는 말하다의 뜻도 나오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첫 번째 뜻이 뭐라고 했죠? 뭐뭐를 관찰하다. 두 번째가 뭐라고 했니? 뭐뭐를 지키다, 준수하다라고 했죠. 그 2번 뜻을 별표를 치세요. 이 두 번째 단어가 굉장히 시험 문제로 자주 나오고 앞으로 고2, 고3 수준 모의고사에서는 밥 먹듯이 나올 단어 뜻입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관찰해야 될 뜻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지키다, 준수하다 뜻은 잘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동의 하나만 보여드리면 obey입니다. obey. 어휘 시간 들은 사람들은 알 거예요. obey 얘기했죠,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obey와 동요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observe예요. 관찰하다 뜻만 기억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지키다, 준수하다인데 obey가 바로 법이나 규칙 같은 걸 지키다, 준수하다 뜻이에요. 그래서 단어가 이렇게 변형돼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알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보니까 observe는 3형식 동사였어요. 그죠? 선생님 3이라고 써봤어요. 뒤에 목적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진행형의 수동으로 쓴 겁니다.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할까? 뭐뭐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are being observed는 해석 어떻게 되겠어요? 관찰되어지고 있다겠죠. 그죠? 그럼 다시 한번 해석해 보자. when부터. they는 그들이 해석하지 마시고요. people로 바꿔서 항상 대명사는 바꿔서 해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느낄 때 관찰받고 있다. 관찰당하고 있다 하지 마시고요. 그죠? 관찰되고 있다. 되다, 받다, 당하다 세 가지 기억하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관찰되고 있다고 느낄 때 해석됐나요? 한 번 더. 사람들이 관찰되고 있다고 느낄 때 우리 people 써먹었으니까 주어 이제 뺄게요. 뭐 할 가능성이 높다? 보다 더 정직해지는 경향이 있다 이거죠. 자, 관찰당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을 때는 정직한 척 한다는 거죠. 일부러라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쌤이 이후 수고를 외워달라고 했잖아요. be likely to 동사 원형 나오면 핵심 문장입니다. 주제문이기 때문에 이 표현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해석부터. 부사절 먼저 하는 거예요. 해석을 할 때는. 그래서 people are likely to be more honest. 일단 읽어보세요. 사람들은 보다 더 정직해지는 경향이 있더라. 어떨 때? 사람들이 뭐 하고 있을 때? 관찰되고 있다고 느낄 때. 그죠? 관찰되고 있다고 느낄 때 보다 더 정직해지려는 경향, 성향이 있더라. 되셨죠? 해석됐죠? 다음 문장 넘어가자. 자, 패턴 프로 나왔는데 우리 some of us 나오면 누가 주어예요? some이 주어가 아니죠? 누가 주어예요? of 뒤에 있는 이 us가 주어가 되겠죠. 수일치에서 배운 거니까 넘어갈게요, 오늘은. 자, 그 다음에 have been brought up 나왔는데 일단 bring up이라는 단어를 좀 알아야겠네요. 자, 동사 원형이 bring up인데 bring up은 요 뒤에 목적어가 나옵니다. bring up. bring up은 뭐뭐를 기르다, 양육하다 라는 뜻이에요. 이 bring up이. bring up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nurture 라는 단어나 혹은 raise 라는 단어하고 동의어가 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bring up이 뭐뭐를 기르다, 양육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bring up 뒤에 목적어를 찾아야 한다는 얘기죠. 이걸 먼저 알고 시작합시다. 그 다음 두 번째, 동사의 모양을 보니까 have been pp죠. 그죠? 얘도 다시 한번 써보면 동사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have been pp의 모양으로 생겼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지? 이름? 현재 완료인데 뭐라고 해? 그렇죠. 수동이라고 하겠죠. 이걸 현재 완료의 수동이라고 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현재 완료라고 불렀던 have pp. 그죠? 이게 현재 완료잖아요. 현재 완료지만 얘는 뒤에 뭐가 있을 거다?
목적어가 있을 거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니? 현재 완료지만 능동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한 번 더 기억해봐. 어떨 때? 이 P평에 나온 자리가 3, 4, 5형식 동사였을 때. 목적어가 뒤에 있으면 현재 완료의 능동이라고 한다. 그러면 한 번 더 그려볼까? 자, 주어 have been pp를 쓰는 건, 그치? 여기 동사잖아요. 통째로 길어 보이지만 현재 완료의 뭐라고 할까? 수동이라고 부르고요. 얘는 뒤에 목적어가 없을 때 쓴다. 한 번 더. 누구일 때? 3, 4, 5형식 타동사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목적어가 없다면 수동으로 쓰는 겁니다.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 했죠? 현재 완료는 과거랑 해석 똑같이 하자고 했으니까 뭐뭐 했다. 이거는 뭐뭐 되었다. 다시 한번 얘는 뭐뭐 했다, 얘는 뭐뭐 되었다예요. 해석은 여러분 쓰시면 되고요. 뭐뭐 했다, 뭐뭐 되었다. 책에서는 수동을 썼잖아요. 왜? 뒤에 목적어가 여기죠. 없기 때문에 현재 완료 수동의 모양으로 지금 동사가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그래서 have been brought up. 나왔죠? 그 다음 끊어요. 이렇게. 왜냐면 봐봐. 수동이 왔다라는 건 문장이 여기서 완료가 됐다는 뜻입니다. 끝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끄는 거예요, 쌤이. 그럼 여기까지만 해석을 먼저 해보자 이거지. 끝나는 부분 여기니까. 그럼 우리들 중 일부는 어떻게 됐다? 길러졌다. 끝났죠? 간단하죠? 그래서 have been brought up 되지만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도 있겠어요? have been nurtured, have been raised 해도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근데 뭐 하도록 길러졌냐라는 거예요. to believe 하도록. 뭐뭐 하도록 이렇게 해석하면 될 텐데 쌤의 해석은 좀 써놨고요. 우리가 배웠던 개념을 조금 더 기억해 본다면 얘가 바로 준동사 배웠죠? 아까 우리가 얘기했잖아. 동사나 준동사 뒤에 나오는 that은 무슨 that? 접속사 that일 확률이 높다. 그래서 가로치고 닫습니다. 다시 한번 눈으로 쓱 확인해 보면요. there 다음에 일형식 자동사 왔고 주어는 feelings가 왔어요. 여기서 한번 완료되겠죠. 그렇죠? 우리 많이 배웠으니까.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석할까? that을 to believe that 뭐뭐라고 얘도 뭐뭐라고 믿도록 일단 that까지만 좀 끊어서 해볼게요. 여기까지 먼저 해석해 보는 거 내용 가기 전에. 자, 우리들 중 일부는 뭐뭐라고 믿도록 돼요? 뭐뭐라고 믿도록 마무리. 길러졌다. 양육되었다. 해석되세요? 다시 한번 연습하세요. 우리들 중 일부는 뭐뭐라고 믿도록 길러졌다. 해석되죠? 이제 내용이 나올 거예요. 자, there 부사라고 배웠고 are는 몇 형식? 한 번 더 익숙해질 때까지 일형식 동사. 항상 there 뒤에는 비동사 일형식이다. feeling 주어죠? 명사예요. 근데 우리가 배웠던 것도 써먹어 보시면 문장 끝나지 않았죠? 뭐의 수식을 받았어요? 지금 보니까 관계대명사 수식을 받았죠. 그치? 우리가 배웠던 주격이에요. 주격 관계대명사의 수식을 받았다는 건 다시 얘기해 보면 무슨 절이다? 형용사 절이다. 배웠죠? 그래서 명사를 수식하는 문장이라고 했으니까 이 명사인 feeling을 이렇게 후치 수식하면 되는 거지. 해석은 어떻게 하자? 뭐뭐 하는 수식은 항상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러면 feelings부터 여기까지 봐봐. feelings부터 여기까지를 먼저 해보는 거예요. 그럼 어떤 감정이 되지? are not unacceptable이니까 받아들여질 수 없는 on이 붙었으니까요. 받아들여질 수 없는 혹은 수용할 수 없는 감정. 돼요? 자, 다시 한번. 그럼 받아들여질 수 없는 감정들이 있다. 까진 되죠. 마무리 라고. 한 번 더. 받아들여질 수 없는, 수용될 수 없는 감정이 있다라고 to believe, 믿도록 마무리 길러졌다. 자, 그럼 한 번에 해석을 해봅시다. 우리들 중 일부는 뭐 하도록?
수용할 수 없는 감정이 있다라고 믿도록 길러졌다. 해석됐죠? 이렇게. 해석되셨나요? 자, 가끔 이제 내신에서 문제가 나온다면 뭐 이런 건 한번 살짝 봐주세요. 이 자리에 has는 안 되겠죠? 왜 안 될까요? 주어가 누구라고요? some of가 나오면 이 of 뒤에는 명사가 주어기 때문에 복수죠? 그래서 복수 동사 써야 되잖아. 우리가 단수 복수를 따지는 개념은 완료 시제 중에, 자,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중에 어떤 시제일 때만? 현재 완료일 때만 단수 복수 개념이 존재해요. 그렇죠? 과거 완료는 단수 복수가 없죠? 미래 완료도 없고. 그럼 현재 완료가 has pp도 있고 have pp도 있는데 단수일 때 쓰는 게 has pp, 복수일 때 쓰는 건 have pp. 이해되시죠? 간단하게. 자, 다음 문장 넘어갈게요. 자, 다음 문장을 넘어가 보시면 조금 복잡한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자, 일단 say, believe, think, consider, know 딱 색칠하세요. 일단 얘네들의 뜻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말하다, 믿다, 생각하다, 고려하다, 알다, 알고 있다 이 뜻이죠.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동사들을 쓸 때 앞에 주어를 쓸 거 아니니? 주어라는 자리에 사물을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슨 말이냐? 여러 앞에 앉아있는 게 책상인데 책상이 말한다. 책상이 믿는다. 책상이 생각한다. 책상이 고려한다. 책상이 알고 있다.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색칠한 이 동사들의 특징은 뭐냐면 사물을 주어로 하여 능동태로 쓸 수 없다예요. 그 말을 써주세요. 사물을 주어로 하여 능동태로 쓸 수 없다예요. 이 동사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사물을 주어로 하여 능동태로 쓸 수 없다예요. 그럼 사물이 주어인 경우는 어떻게 해요? 능동으로 못 쓴다며. 무슨 태로 쓰란 얘기겠어? 수동태로 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만약에 주어가 사물이 왔어. 이 동사들인데 그럼 무슨 태로만 써야 되니? 수동태로만 써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번엔 주어를 쌤이 초콜릿이라고 써볼게요. 초콜릿. 그럼 해보자. Chocolate is sad. 그건 된다는 얘기예요. Chocolate is believed. 된다는 얘기고요. Chocolate is sought. 돼요. 그 다음에 Chocolate is considered. 돼요. Chocolate is known.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머릿속에 그려야 될 게 뭐냐. 주어긴 주어인데 얘가 사물인 주어로 나오겠죠. 당연히. 그쵸? 왜냐하면 얘를 문제로 낼 때 어떤 선생님도 얘를 능동으로 해서 내진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이제 기억해야 될 게 이런 동사들은 항상 어떤 식으로 등장할 거냐? 비PP형으로 등장할 확률이 높겠죠. 확률이 높은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나와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하나하나 만들어 보면 연습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그 다음에 be believed, be sought, be considered, be known까지는 기본형을 만든 겁니다. 그 다음 이 뒤에다가 뭘 쓸 건지를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오늘은. 살짝 민지 보여드리면 뒤에다가 우리가 전부 다 이렇게 to라는 것들을 싹 다 붙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독해를 하다 보시면 이렇게 생긴 문장들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자, 일단 기본 개념을 알려드렸어요. 사물을 주어로 해서 쓰고 나서 be sought to, be believed to, be sought to, be considered to, be known to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할 것이다. 자, 요거 기본 개념은 알고 계셔야 돼요. 기본 개념. 자, 그 다음에 여기 파트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한 가지 내용을 더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냐? 투부정사의 모양이 몇 가지라고 했죠? 4가지라고 했죠.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다시 한번 연급하고 넘어갈게요. 요건 다 적었나요? 자, 우리가 투부정사도 모양이 네 가지다라고 얘기했는데 살짝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갈게요. 이게 기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 이 파트를 하나 알려면 투부정사의 모양을 미리 공부를 한 상태에서 배워야 돼요. 투부정사도 모양이 네 가지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따로 정리하시면 돼요. 자, 쌤이 항상 표를 이렇게 그렸죠. 기억나죠? 기준이 뭐다? 첫 번째, 단순 부정사. 그렇죠. 그 다음 뭐가 있다고 했죠? 완료 부정사가 있다. 그 다음에 능동이 있고요. 수동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잘 보면 기준이 두 가지예요. 무슨 기준일까? 첫 번째 기준이 태. 두 번째 기준이 바로 시제죠. 두 가지를 기준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럼 만들어 보면 우리가 배웠던 단순 부정사의 능동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생겼어요?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죠. 우리가 기억했던 거. 근데 더 기억해 보면 to 뒤에 동사 원형을 썼다는 건 능동이니까 뒤에 목적어가 있을 때예요. 또 기억해 봐. 얘가 몇 형식일 때? 3, 4, 5형식일 때. 그 다음에 수동태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to be pp형이죠. 이것도 to 부정사 뒤에 be pp를 썼다라는 건 뒤에 목적어가 없을 때 쓰는 것이고 한 번 더 3형식, 4형식, 5형식일 때 하는 얘기입니다. 자, 완료 부정사는 어떻게 생겼었냐면 to have pp라고 배웠고요. 얘도 뒤에 목적어가 있을 때 쓰는 능동입니다. 한 번 더 얘기하지만 3, 4, 5겠죠. 이 pp형이요. 마지막으로 완료 부정사 수동은 to have been pp예요. 얘는 뒤에 목적어가 없을 때 쓰는 거라고 했죠. 한 번 더 얘기하지만 3, 4, 5형식 타동사일 때. 자, 이렇게 네 가지 모양이 바로 투부정사의 네 가지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하나하나 다시 만들어 보면 단순부정사 능동이 이거죠. 단순부정사 수동이고요. 완료부정사 능동, 완료부정사 수동이에요. 이름부터 익숙해져야 돼요. 자, 네 가지 다시 배웠죠? 그러면 수동태를 가지고 구별을 할 때 일단 가장 먼저 쉬운 게 뭐예요? 태를 가지고 나누는 게 가장 쉽죠. 위쪽과 아래쪽으로. 그럼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무슨 차이야? 목적어가 있고 없고의 차이죠. 단 3형식, 4형식, 5형식일 때. to have pp와 to have been pp의 차이도 뭘로 구별하면 돼요? 뒤에 목적어가 있고 없고의 차이로 구별하면 되죠. 똑같은 거란 얘기예요. 위아래는 똑같죠. 자, 이번엔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가 뭐예요? 단순이라는 글자가 들어가고 완료라는 글자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단순 부정사는 뭐 할 때 쓰는 것이다? 시제가 같을 때. 기본 개념은 여러분 쓰시면 돼요. 시제가 같을 때, 완료 부정사는 시제가 앞설 때. 자, 단순 부정사는 시제가 같을 때 쓰고요. 완료 부정사는 시제가 앞설 때 써요. 그렇게 써주시면 돼요. 단순 부정사는 시제가 같을 때, 완료 부정사는 시제가 앞설 때인데 뭐가 같고 뭐가 앞섰냐? 시제가 같다라는 건 이 투 부정사의 행동이 일어나는 시점과 주절의 동사가 있겠죠. 주절의 동사, 본동사. 그 본동사의 시제가 같으면 이걸 쓰는 거예요. 알겠죠? 혹은 하나 더 있는데 혹은 이 투부정사가 일어나는 시제가 미래일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 뭐라고 썼죠? 지금 시제가 같을 때라고 썼죠? 혹은 or 미래. 추가. or 미래. 완료 부정사는 뭘 때 쓰는 거냐면 투부정사가 일어난 사건이 시점이 주절의 동사, 본동사보다 더 먼저 일어난 일일 때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투부정사가 주절의 본동사보다 먼저 일어났을 때 쓰는 말이 완료 부정사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내가 좀 팁을 드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게 될 문장들은 단순히 많이 나올까요? 완료가 많이 나올까요? 찍어봐. 뭐가 많이 나올 것 같아? 이게 많이 나와요. 이게 정답일 확률도 높고요. 앞으로는. 알겠죠? 나는 저런 거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옛날 얘기고요. 이제 앞으로 많이 보게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네 가지 기본 개념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이해됐나요? 여기까지는? 오케이. 오늘 할 말이 많아. 요거 한 페이지 공부하는데 시간 좀 많이 걸릴 거예요. 다 적었죠? 자, 그럼 하나하나 좀 말을 이해해봐야 되는데, 얘네들이 대절을 목적어로 취하는 경우. 자, 이건 또 뭔 말이냐? 기억을 해봅시다. 우리가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말, 명사, 상당어구 배웠죠? 외워봅시다. 명사, 대명사, 동명사, 투부정사, 명사구, 명사절 배웠죠? 한 번 더. 명사, 대명사, 동명사, 투부정사, 명사구, 명사절 배웠죠? 외우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네들은 목적어 자리에 명사 오는 거 괜찮죠? 대명사 오는 거 괜찮죠? 투부정사, 동명사 각각 좀 다르긴 해요. 예를 들면 consider는 동명사는 되지만 consider ing는 되지만 투부정사 안 되거든.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거든. 근데 지금 책에서는 뭐라고 해? 대절 이거. 자, 그럼 연습해봐요. 봐봐요. 이게 무슨 말인지 보여드릴게요. 잘 봐 이제. 주어를 썼어. 그 여기 있는 동사들이 왔어. 그리고 대절 다시 얘기하면 무슨 뜻이겠니? 그쵸? 그리고 이 뒤에는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가로치고 닫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가로치고 닫은 부분은 쌤한테 배운 대로 동사의 누구 자리? 목적어 자리고 이걸 우리가 무슨 절이라고 한다? 이걸 명사절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해요? 주어가 자 봐봐 여기 봐요. 항상 해석할 땐 주어들끼리 먼저 한다. 기억하죠? 그래서 여기 있는 주어는 여기 있는 주어가 그래서 뭐뭐가 주어는 주어가 동사한다 라고 뭐뭐한다 이렇게 하죠? 자, 우리가 목적어가 있는 걸 무슨 태? 이걸 능동태라고 한단 말이에요. 기억해요? 쌤이 수동태라는 건 뭐라고 했지? 목적어를 그대로 주어로 빼버리는 거다. 기억하죠? 첫 시간에 배운 거. 그래서 목적어를 주어로 뺐기 때문에 얘를 t를 내야겠지. 그걸 뭘로 낸다고 했어? 동사의 모양을 뭘로 바꾸죠? BPP로 바꾼다고 했잖아요. 그거 할 거거든? 자, 잘 생각해봐. 우리가 그 전에 배웠을 때는 목적어가 한 단어였어. 명사든 대명사든 이런 애들. 기억해요? 첫 시간에 배웠던 걸 기억하셔야 돼요. 쌤 뭐라고 첫 시간에 그렸냐면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명사 혹은 대명사가 왔을 때 수동이 된다라고 했어요. 다시 얘기하면 동명사를 주어로 빼는 거 수동태 돼 안 돼? 그거 안 돼요. 투부정사를 주어로 빼서 수동태 맞는 거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본 적이 없잖아요. 예를 들면 I want to do it. 투부정사가 목적어 자리에 왔죠. to do가 주어 자리에 와서 수동태가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기본 개념부터 다시 정리해 봐야 돼. 그냥 머릿속에 수동태 당한다 이러면 안 된다고 했어. 능동일 때부터 다시 한번 기억해 봐. 주어, 동사, 그 다음 뒤에 뭐 나올 때? 명사 또는 대명사가 나올 때, 특히나 대명사가 나올 때가 좀 많아요. 그 대명사가 나왔을 때 목적을 어디로 빼버려? 주어로 빼버려. 이렇게. 그럼 무슨 태가 만들어져? 수동태가 만들어져. 우리가 그 전에 첫 시간에 배웠던 건 명사 또는 대명사가 주어 자리에 왔을 때야. 그것까지 이해가 되죠? 오늘 공부하자는 건 명사나 대명사가 아니라 명사절, 그것도 대절. 알겠니? 이 대절을 목적으로 왔을 때는 수동태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옮깁니다. 얘를 그대로 옮길 거야. 그대로 옮기면 어떻게 되는지 만들어 봐야지. 그려보는 거예요. 한 번 더. 무슨 대? 접속사 대 뒤에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이 나왔어요. 지금 얘가 누구 자리에 왔을까? 주어 자리에 온 거죠. 그렇죠. 얘가 지금 주어 자리에 온 무슨 절? 명사절이 된 겁니다. 맞죠? 동사의 모양은 바꾼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바꿔? 어떻게 바꿔요? 비동사 플러스 PP형으로 바꾼 다음에 얘가 동사죠. 그리고 일단 문장은 여기서 끝난다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세요? 선생님 수동태는 완전한 문장이라고 끝난다고.
쌤 주어는요. 얘는 어차피 나중에 바이 플러스 행위자 목적격으로 생략하고 버릴 거예요. 그래서 안 쓰는 경우가 훨씬 많으니까 여기서 마침표 땅 끝. 지금 우리가 만들어 봤거든. 이게 무슨 태? 이게 수동태예요. 그러면 해석을 해보자. 이 that 어떻게 해석할 거야? 뭐뭐라는 것이, 그죠? 주어가 동사한다라는 것이 뭐뭐 된다. 우리가 되다, 받다, 당하다 이렇게 하니까요. 자, 간단한 예문 가지고 한번 연습해 볼게요. believe 가지고 해볼게. I believe that 뭐 할까? He loves me 할까요? 나는 그가 나를 사랑한다고 믿는다. 해석 다 되실 거예요. 이번엔 요 대절을 그대로 주어로 뺐다는 거지. 그럼 그대로 만들어 봐요. That he loves me. 그 다음 마무리 어떻게 하죠? is believed. 마무리 끝. 물론 마음이 쓰듯 하겠지만 일단 뺄게요. 그럼 that he loves me. 그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is believed. 믿어진다. 어때요? 쓰긴 썼거든? 근데 이렇게 생긴 문장을 잘 쓰지 않아요. 왜 쓰지 않냐? 이유가 있어요. 쌤이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이해하려면 쌤 이런 얘기 했습니다. 영어는요. 이렇게 생겼어요. 내가 찍지 저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하지. 앞은 짧게 그리고 뒤로 갈수록 점점 길어지게 만드는 습성이 있다고 했죠. 기억하세요? 다시 얘기하면 영어는 앞부분을 길게 쓰는 걸 안 좋아합니다. 이게 원리라고 했죠. 근데 지금 우리가 쓴 문장을 한번 보세요. 주어가 어때? 길지. 길잖아. 이거 안 좋아한다고. 안 좋아하면 어떡할까? 바꿔야지. 자, 이거 일부러 지웠어요. 연습하는 거니까. 그럼 봐요. 이거 길잖아. 주어가 너무 길어 얘들아. 어떻게 하지? 짧게 바꿔야지. 그 짧게 바꿔놓은 거. 이 기다란 주어를 짧게 바꿔놓은 게 뭐였지? 그게 it이야.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 무슨 it이라고 불러요 이걸? 가주어 it이라고 배우죠. 그럼 문장을 다시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it, 그 다음 뒤에 어떻게 쓴다는 거야? 비동사 플러스 pp형은 그대로 써요. 수동태 모양으로 그대로 씁니다. 그 다음에 짧게 줄였던 거, 이 대절을 어떻게 하면 돼? 갖다 붙여야지. 컨트롤 C, 컨트롤 V 해야죠. 여러분 좋아하는 거. 그럼 붙여. that, 접속사, 주동, 갖다 붙였어. 그럼 우리가 여기를 이제 가로치고 닫는 거야. 여긴 뭐라고 할까요, 이제? 진주어. 우리가 진주어 자리에 뭐가 온 거죠? 무슨 절이 온 거죠? 명사절이 온 거죠.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아까 우리가 썼던 이 문장 I believe that he loves me 라는 문장을 아까 우리 이렇게 짧게 바꿨는데 이걸 또 it으로 바꾸자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 한 번에 가볼까요? 그러면 바꿨으면 어떻게 되는지 해볼까? 나는 한 번에 써볼게. 그럼 어떻게 되지? It is 여러분들은 이미 써 있을 거니까 아까 that 문장에 써 있잖아요. 그거를 가주어 it으로 바꾼 것 뿐이에요. 그럼 it is believed that he loves me. 어때요? 보이세요 이제? 이건 잘 써요. 네이티브들이. 왜? 앞에 짧잖아. 뒤에가 길고. 쌤이 말했던 요 그림대로 됐죠. 뒤로 갈수록 점점 길어지잖아. 이게 예쁘다고 생각하는 거야. 네이티브들은. 그래서 가주어 it은 해석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겠죠.
동사 마지막에 해석하는 거 아시잖아요? 본동사는. 그럼 어디서부터 해석해야겠어? 가짜고 진짜 중에. 진짜부터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먼저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안타깝게 뭐라냐면 그것은 믿어진다, that 이러고. 그러지 마자. 가주어는 절대로 해석 안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보세요. 그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믿어진다. 해석되죠? 그래서 it is believed that 하면 빨리 이제 머릿속에 생각하면 돼. 아, 이거보다 가주어 진조 구조구나. 뭐뭐라는 것이 믿어지는구나. 이렇게. 그럼 뭐라는 게 믿어지는지 보니까 그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믿어진다. 간단하죠? 이렇게 간단하게 될 수 있어야 돼요. 자, 지금 우리가 요 한 과정을 배운 겁니다. 요거 이해되셨어요? 원리를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 책에서는 people believe that이라는 문장이 한 번에 바뀌어 있어요. 이렇게 한 번에 바뀌어 있죠? 이게 그냥 바뀐 게 아니고 요 과정을 통해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대절을 목적으로 가졌을 때 이 대절이라는 걸 통째로 주어로 옮기면 길어지잖아? 그치? 근데 앞에 주어를 길게 쓰는 걸 안 좋아하니까 이걸 뭘로 바꾼다? 가주어 is로 바꿔서 수동으로 바꿔버린다라는 거예요. 원리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자, 오늘 갈 길이 멀어요. 할 게 많아요, 오늘.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해가 갔어. 대절을 목적으로 취하는 경우 두 가지 형태의 수동태가 가능하다? 갑자기 몇 개래? 두 가지래. 두 가지 형태의 수동태가 가능하대. 여러분들은 지금 나한테 한 가지는 배웠어요. 이건 배웠죠. 첫 번째 거. 요건 배웠죠. 이거 배웠잖아. 첫 번째 거. 그럼 두 번째 건 뭔데? 이제 그거 할 겁니다. 이제 첫 번째 거 하는 것도 쉽지 않았죠. 볼게요. People believe that the fruits and vegetables have prevent cancer. 나왔어요. 자, people 주어고요. believe 동사. 동사 다음에란 단어는 무슨 대시다? 접속사 that. 이제 설명 길게 안 해도 되죠. 자, fruits and vegetables 주어겠죠? 두 번째 주어라고 쓸게요. 여러분 편의상. help 동사죠? help 몇 형식이니 여기서? 3형식이니까. 얘 생략된 구조인 건 아실 거예요. 그러면 prevent가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 온 거죠. 투가 생략된 동사 원형이요. 자, 그러면 해석해 볼까요? 주어끼리 먼저라고 했지. 사람들은 과일과 야채가 뭐 하도록? 암을 예방하도록 돕는다라고 믿는다지. 그쵸? 다시 한번. 사람들은 과일과 야채가 암을 예방하도록 돕는다라고 믿는다죠. 해석은 되셨죠? 자, 여기서 우리가 대절이 누구 자리에 왔어? 목적어 자리에 왔단 말이야. 그 기다란 놈을 뭘로 바꿨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한 방에. 그치? 우리가 길어졌던 걸 줄인 게 이시였으니까. 그러면 동사는 어떻게 바뀌었나 보세요. 어떻게 바뀌었죠? 수동태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장을 봤을 때 대절이 주어로 오면서 가짜조 is로 자연스럽게 바뀌었고 동사는 자 생각 다시 한번 해봐야 돼. 목적으로 주어로 뺐다라는 걸 t를 내야 한다라고 했죠. 그 t를 뭘로 낸다고요? BPP라는 수동태 모양으로 t를 낸다고. 얘가 BPP가 왔다는 건 야, 나 원래 목적어였던 게 주어로 온 거야 라는 t를 낸 거라고. 근데 목적어 it이야? 아니지. 얘는 가짜로 바뀐 거야.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그 진짜는 어디로 가야 돼? 뒤로 빠졌겠지. 뒤로 빠졌잖아요. 이렇게. 그 여러분 눈에는 얘를 건들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건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원래 주어였던 걸 뒤로 보내버린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가주어, 진주어, 구조라고 하는구나. 무슨 대시다? 이제 이거 모르는 친구들도 있어서 진주어에 나오는 대은 무조건 접속사 대시입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그럼 해석해봐요. It is believed that 뭐뭐라는 것이 믿어진다. 다시 한번 해서 어떻게 했어요? 뭐뭐라는 것. 그래서 뭐뭐라는 것이 믿어진다 라고 하잖아요. 그럼 다시 그대로 해석해봐요. 가짜어조는 해석 안 하니까.
과일과 야채가 암을 예방하도록 도와준다라고 믿어진다. 뭐라고가 더 좋네요. 뭐라는 것이 해도 돼요. 과일과 야채가 암을 예방하도록 도와준다라는 것이 믿어진다 해도 되고요. 과일과 야채가 암을 예방하도록 돕는다라고 믿어진다 해도 돼요. 편한 대로 가세요. 둘 다 해석 가능한 거니까. 자, 됐나요? 자,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배웠던 첫 번째 수동태의 모양입니다. 이게 첫 번째 모양이에요. 이게 수동태 1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를 돕기 위해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Fruits and vegetables가 두 번째 동사죠. 끊고 두 번째 동사죠. 목적어인 건 아실 거예요. 이렇게. 자, 이제 세 번째. 책에 있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볼까요? 지금 이렇게 생겼죠? 이 두 번째 문장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거 무슨 이시였지? 가주어죠. 어쨌건 가짜지만 주어입니다. 그 다음에 is believed 동사죠. 수동태죠. 여러분들이 편하기 위해서 얘가 다시 한번 두 번째 주어, 두 번째 동사라고 쌤이 표시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이제 이해하고 적는 게 중요해. 얘랑 짝. 그렇죠? 둘이 짝이죠? 이거 색깔 맞췄어. 얘랑 짝이야. 그렇죠? 이 주어랑 이 동사랑 당연히 짝이고 이 주어랑 이 동사랑 당연히 짝이죠. 당연한 걸 뭘 그렇게 얘기하냐 이거지. 문장 몇 개죠? 두 개죠. 이걸 복문이라고 합니다. 왜 복문이야? 문장이 여러 개다라는 뜻이에요. 문장 두 개잖아요. 그죠? 여러분 문장 두 개라면서요. 그래서 이걸 복문이라고 합니다. 이 복문 문장을 단문으로 바꿀 겁니다. 단문은 주어 동사가 몇 개겠어요? 하나예요. 즉 주어랑 동사가 하나만 있는 문장으로 이렇게 바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걸 문법에서는 복문이라고 해요. 이 복문 문장을 단문 문장으로 바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짓을 왜 하겠어요? 이거 왜 한 것 같아? 우리 알고 합시다. 하더라도. 복문은 문장이 길어 짧아? 길잖아. 말했지. 영어는 길게 쓰는 거 싫어해. 그래서 어떻게든 얘도 길어. 얘도 너무 길어. 더 줄일 수는 없을까? 라고 해서 나온 게 요 개념이에요. 내가 만든 게 아니고 네이티브들이 쓰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잘 보세요. 이제 과정을 잘 봐야 돼. 이거 선생님들마다 해석하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야. 얘네들이 남자고 여자고 남자고 여잔데 얘가 바람 펴서 어쩌고 별소리 다 하는데 나는 그냥 정석대로 할게요. 일단 여러분 혼동스럽잖아요. 왜 그게 안 하냐면 그렇게 하면 이야기는 기억하는데 너희가 결과물을 기억을 못해. 맞아, 선생님이 저 무슨 불륜 얘기하고 했어. 근데 그건 이야기니까 이야기만 남고 결과물이 남으면 안 되잖아. 할게요. 그래서 나는 정석대로 그냥 할게요. 보세요. 네, 그런 다른 선생님 강의 보시고 오늘은 정석대로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냐면요. 보세요. 지금 쓰지 말고 보세요. 이 대절에 썼던 주어 있죠? 얘를 움직여요. 얘를 어디로 빼냐면 문장의 맨 앞으로 빼요. 그래서 그대로 뺍니다. 얘를 그대로 이렇게 쏙 데려와요. 이게 첫 번째 할 일이에요. 그럼 그대로 데려왔죠. 두 번째 할 일은 뭐냐면 요 동사를 그대로 데려오세요. 자, 그대로 써볼게. 그래서 is believed라고 썼는데 자, 여기서 한 가지 주의사항은 있습니다. 왜 주의사항이 있냐? 만약에 얘가 데려왔더니 they야. 만약에 they야 얘가 그럼 데려와도 they잖아요. 그럼 단수야 복수야? 복수가 돼버리죠. 그럼 이 짓은 맞아 틀려? 틀리잖아. 그래서 딱 하나만 주의합니다. 다시 한번 수일치만 맞춰주세요. 그리고 미리 얘기할게요. 시제는 건들지 마세요. 내가 이 얘기 왜 하겠어? 너희들 꼭 시제 건들더라고.
얘가 is를 써줬는데 갑자기 was를 쓰고 이래 애들이. 그러지 마. 시제는 건드리는 게 아니고 수일치만 건드려주세요. 알겠지? 만약에 주어를 데려왔는데 he야. 그때는 바꿀 필요 없잖아. 만약에 주어가 he나 she나 it이었으면 바꿀 필요 없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단수 주어에는 단수 동사, 복수 주어에는 복수 동사 이런 거 배웠잖아. 그지? 그 수일치만 조심하자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가장 먼저 할 일은 여기 있는 주어를 데려오는 게 1번. 두 번째 할 일은 뭐냐면 이 수로 동사라고 해요. 얘를 술어 동사. 수로 동사가 본동사야. 이 본동사를 그대로 데려와. 단 뭐만 맞춰? 수일치만 맞춰. 여기까지는 됐죠. 여기까지는 어려운 게 아니야. 아직 어려운 거 시작도 안 했어.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보세요. 얘 있잖아, 이거. 요 놈. 요 놈을 데려와. 얘는 좀 특별 대우를 해줘야 돼. to 부정사로 모양을 바꿔서 데려와요. 얘만 특별 대우야. 이게 세 번째 할 일이고 제일 중요해. 그러면 얘 동사 원형을 to 부정사로 바꾼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바꾸시면 할 일 다 한 겁니다. 만약에 봐봐. 여기에 만약에 are가 왔어서 they 다음에 are 쓸 거 아니에요? 비동사가? 그럼 to 부정사로 바꾸면 어떻게 돼? 어떻게 되지? 그땐 to be가 되죠. 이해되셨죠? 그렇게 바꾸라는 얘기예요. 자, 할 일 다 했습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다인데 일단 해볼게. 주어를 데려와 1번. 동사, 수로 동사 그대로 데려오는데 수일치만 조심하시고 세 번째 할 일이 뭐예요? to 부정사로 바꿔서 데려와요. 끝. 이게 다야. 근데 아까 우리 배운 거 써보고 보면 이 주어가 100% 사물일 겁니다. 우리 첫 시간에 내가 오늘 가장 먼저 얘기했죠. 그쵸? 기억하시죠? 그러면 사물 주어 그 다음 be believed to 말고도 우리 쓴 거 많잖아요. be said to, be believed to, be thought to, be considered to, be known to. 제일 처음에 썼죠. 뭐뭐라고 한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뭐뭐라고 한다. 주어가 뭐뭐라고 하더라 이거야.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주어가 뭐뭐라고 한다. 야, 이 집 피자 맛있다더라? 이런 말 쓸 때 쓰는 거야. 남한테 들은 얘기할 때 쓰는 거. 자, 요거 연습할 건데요. 쌤한테 배운 거 이제 하나하나만 더 추가합니다. 투부정사의 모양이 두 가지라고 했어. 최소한. 자,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바로 단순 부정사 그리고 완료 부정사. 아이고 힘들다. 그지? 자, 본문으로 바꾸는 거예요. 단순 부정사 어떻게 생겼어요?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완료 부정사의 기본 모양은 to have pp라고 얘기했죠. 수동은 얘기 안 했어요. 일단 기본형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을 해보세요. 단순 부정사는 뭐 할 때 쓰는 거다? 시제가 같을 때라고 한 번 더 쓸까요? 간단하게만 오늘은 시제가 같을 때라고, 얘는 시제가 앞설 때라고 써주시면 돼요. 자, 단순 부정사는 시제가 같을 때, 완료 부정사는 시제가 앞설 때입니다. 그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적었죠? 자, 그러면 이 투부정사의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이 주절과 같으면 단순 부정사예요. 그렇죠? 투부정사가 일어난 사건이 시제가 주절보다 앞서면 완료 부정사 모양을 쓰는 거예요. 됐죠? 지금 쌤이 얘기하는 바로 이 부분이 내가 별표 3개 쳐놨잖아. 나 별표 3개 잘 안 치거든. 이게 수능에 나오는 문제. 결국은 여러분들이 끝판 수능에서 만나게 될 독해서건 문법 문제건 나오게 될 만나게 될 반드시 만나게 될 문제가 얘입니다. 근데 아까 쌤이 팁을 줬죠. 단순히 답일까 완료가 답일까? 이건 꼭 무조건은 아닌데 완료가 답일 확률이 높아요.
출제자 입장에서 단순을 정답으로 내지는 않거든. 알겠지? 그래서 난 모르겠다. 그럼 완료가 답이야. 알겠지? 이렇게 하셔도 돼요. 물론 그런 문제가 나오면 너무 쉽잖아. 자, 요거까지 정리했습니까? 연습해 볼게요. 다 적으셨으면. 자, 오늘 굉장히 어려운 개념 배우고 가시는 건데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드세요. 시간이 걸려도 괜찮으니까. 이거 어렵거든? 여러분들 문법 여러 군데 파트 배우잖아요. 이 정도면 거의 난이도 최상이라 생각하면 돼요. 내가 배우게 될 문법 개념들 중에 이 정도면 거의 난이도 탑이다. 탑3 안에 들어요. 그 정도를 내가 이해했어라는 건 어떤 느낌 들어? 저 어려운 걸 외워가 아니라 어려운 거 했으면 나머지 쉽다는 얘기지. 그지? 가장 어려운 걸 내가 이 정도는 했어?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껌이네. 그지?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잘 보시면 얘를 어디로 뺐지? 여기로 뺐죠? 보이세요? 여기를 뺐잖아, 요렇게. 첫 번째 할 일이라고 했지.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니? 수로동사, 이었죠? 이었잖아. 수로동사 바꿨어, 안 바꿨어? 뭔가 바꿨지? 왜 바꿨을까? 쌤이 아까 얘기했잖아. 뭐만 조심하자? 수일치만 조심하자라고 얘기했거든? 맞죠? 바꿔보니까 주어가 복수야. 그래서 뭘로 바뀌었어? 수일치만 건드렸죠. 아까 is였던 걸 are만 바꾼 거예요. 그렇잖아요. 두 번째 관계가 된 거야.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이제? 요 특별했던 거. 그지? 얘를 뭘로 바꾼다? to 부정사로 바꾸는데 단 이제 연습해봐. 봐봐. 얘 시제와 얘 시제를 보세요. 내가 일부러 써볼게. 여기 현재죠. 얘 무슨 시제야? 얘도 현재죠. 시제 어때요? 같죠? 같잖아. 그때 우리 뭘 쓴다? 단순 부정사로 쓴다. 그럼 끝. 다 한 거야. 다 한 거야. 그럼 나머지 그대로 갖다 붙인 거야. 됐죠? 더 간단하잖아. 자, 그러면 이제 얘를 해석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봐봐. 여러분들은 과일과 야채들이 믿어진다, 돕도록, 그 다음 해석을 잘 못해. 그러지 말고. 해석 어떻게 한다고 했죠, 쌤이 아까? 이렇게 해보세요. 뭐뭐라고 한다. 물론 뭐뭐라고 믿어진다지만 실력을 한 번 더 업그레이드 시켜봐. 뭐뭐라고 한다 해석하면 끝나요. 그럼 과일과 야채들이 뭐 한다고 해? 암을 예방하도록 돕는다라고 한다. 어때요? 되시죠? 그럼 여러분들이 보니까 얘가 너무 길고 제일 길잖아. 그 다음에 길고 가장 짧아. 그럼 여러분들이 원어민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원어민 입장에서 어떻게 말하는 게 가장 간편하겠어? 이게 가장 간편하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문장을 잘 씁니다. 둘 다 잘 써요. 둘 다 써요. 둘 다 잘 써요. 이건 가장 안 써요. 근데 여러분들 독해하다 보면, 자, 쌤 말 잘 들어야 돼, 끝까지. 모의고사 독해를 하다 보면 이렇게 생긴 문장이 잘 나오긴 해요. 자, 그리고 이제 느껴봐. 이제 원리는 다 알았잖아. 이제 느껴봐. 이제 내용으로 가보는 거야. 문법 말고 이제 순수하게 독해처럼 보자. 여기만 해석해봐. 내가 색칠한데. 사람들이 뭐뭐라고 믿는다 또는 생각한다. 내가 여기다 think도 한번 써볼게. 혹은 consider 써볼게요. 쌤이 항상 이 세 개 단어 묶어버리잖아. think, believe, consider. 기억하지? 해석 동일하니까. 사람들이 뭐뭐라고 믿어, 생각해, 고려해, 생각해. 다 되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용이 그럼 이 대절의 내용이야. 사람들이 뭐뭐라고 생각한다? 그게 뭐시겠어? 통념이라고 하죠. 통념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독해나 수능 독해에서 이렇게 출발하는 문장이 나온다면 그건 뭐겠어? 통념일 확률이 매우 높고요. 모의고사 수능 독해에서 통념이 나온다면 내가 뭐 한다고 했지? 이걸 100% 확률로 예외가 없이
100% 확률로 뒤집을 거라고 했지. 그 뒤집은 게 답이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추측해 볼까? 우리 연습해 보는 거야.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 뭐라고 믿어? 야채와 과일이 암을 예방하는 데 도와줄 거라고 믿어. 이게 통념의 내용이고, 뒤집으면 도움이 안 된다.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없다. 이해했어요? 그렇게 흘러갈 거예요. 그래서 통념은 이렇게 써먹는 거야. 자, 첫 번째 문장 출발이 이렇게 시작을 했어. 혹은 두 번째 문장처럼 시작을 했어. 통념이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독해하다 보면 거의 100% 확률로 이 단어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문장이 이어지겠죠? 이렇게. 그럼 100% 확률로 이 통념의 내용을 뭐 한 거다? 뒤집어 버린 거라고. 이게 플러스의 내용이었다면 여기서 마이너스로 바뀔 거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그게 정답이라고. 독해할 때 써먹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알겠어. People believe that 얘기하거나 It is believed that 나오면 뭐다? 통념이구나. 무조건 100%는 아닐 수 있지만 그럴 확률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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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아요. 됐죠? 이렇게 써먹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물이 주어져. 다시 한번 잘 쳐다보시면 배운 대로 주어가 사물이잖아요. 사물이 주어가 됐을 때 해석은 어떻게 한다? 주어가 뭐뭐라고 하더라 이거예요. 됐죠? 주어가 뭐뭐라고 하더라. 이 단어가 이 문장이 얘하고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뭐라고 하더라 라는 내용이 이거예요. 추격 버전. 그럼 과일과 야채가 암을 예방하는 도와준다라고 하더라 이거야. 근데 통념이야. 나중에 뒤집힐 거고 그 뒤집은 부분을 찾아서 우리가 근거를 찾아서 찾아내면 답인 거야. 알겠죠? 독해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독해를 할 때 이렇게 생긴, 이렇게 생긴, 이렇게 생긴 문장이 나왔어? 자,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지문이면 이렇게 1번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많이 보게 되실 거고요. 고3 수능 특강 수준 문장까지 올라가시면 이 세 번째 문장이 아주 밥 먹듯이 나옵니다. 얘가. 그러면 한 번에 기억을 한다면 쉽지 않겠어요? 통념이네. 습관적으로. 통념이네. 그럼 뭘 찾을 거야 나는? 뒤집은 부분 찾을 거야. 이렇게 생긴 애 찾을 거야. 그럼 답이잖아요. 알겠죠?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